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건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대화 방식이 문제거든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애는 말을 안 들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이의 말을 안 듣는 걸까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 중 80%가 일방적인 지시나 훈계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대화가 아니라 명령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하루 동안 자녀에게 몇 번이나 질문을 했나요? 그리고 그 질문이 진짜 궁금해서 한 질문이었나요? 아니면 잔소리를 시작하기 위한 질문이었나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숙제했어, 학원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확인이죠. 아이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점점 대답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는 자녀와 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라고 물으면서도 아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공부는 열심히 했어. 친구들이랑 장난만 치지 않았어? 이렇게 몰아가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 민수는 학원도 열심히 다니던데 내 친구 지훈이는 성적이 올랐다더라.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평가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 마음의 문을 닫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경청입니다. 진짜 경청 말이에요. 아이가 말할 때 휴대폰 보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을 마주치세요. 그리고 아이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다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말을 자르면 아이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당연하죠.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말하겠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아이가 오늘 친구랑 싸웠어라고 하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가 아니라 많이 속상했겠다라고 말해주세요.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공감적으로 대화할 때 자녀의 자존감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함께 향상된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니까요. 세 번째는 질문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하세요. 숙제했어? 가 아니라 오늘 학교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열린 질문을 했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대답하진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됐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처음엔 몰라 그냥이라는 대답만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물어보고 기다려주고 들어주다 보면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거든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아이가 피곤해하거나 집중하고 있을 때 대화를 시작하면 안 돼요. 밥 먹을 때, 차 타고 갈 때, 산책할 때처럼 편안한 순간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밤에 하는 게 좋습니다. 어둠이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부모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엄마도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아빠도 내 나이 때 친구 관계로 고민이 많았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 아이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특히 실패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엄마도 실수할 때가 있어. 아빠도 화가 나서 후회한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부담을 덜 느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난 대신 나 전달법을 사용하세요. 너는 왜 맨날 그래가 아니라 엄마는 내가 그럴 때 걱정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 방법을 적용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 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오늘은 잘 들어주다가 내일은 화내고 모레는 또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는 혼란스러워요. 부모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말을 꺼내기가 두렵죠. 그래서 항상 같은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세요. 이게 바로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일곱 번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하지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 100점 받아서 대단해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멋있어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아이는 결과에 상관없이 노력하는 것 자체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작은 것도 인정해주세요. 오늘 방 정리했구나, 동생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이 쌓이면 아이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여덟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마침표 식사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치우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훨씬 강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이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시간이 중요하답니다. 아홉 번째, 아이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 유튜버, 음악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게 뭐가 재미있어? 가 아니라 어떤 점이 좋아? 라고 물으면서 진짜 궁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아이의 관심사를 무시하거나 평가하려 들죠. 그런 거 볼 시간에 공부나 해라고 말하면 아이는 부모와 자신이 다른 세계에 산다고 느낍니다. 열 번째는 사과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어요. 화를 냈다면, 오해했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세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화를 냈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이는 더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온전히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오직 아이와의 대화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가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기억하세요.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운 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대화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요.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보세요. 아이에게 진심 어린 질문 하나, 공감 어린 대답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침표.